이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일명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사실상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는데요. 오늘 의원총회 시작부터 험난했었습니다.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의총이 저는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들이 욕을 하면 그 절차를 통해서 비공개하는 게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공개할지 비공개할지에 대해서까지 표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말할 것이 그들이 언론에 의원님들 알려줄 공개가 있는 것이지. 예? 의원총회를 인사가 어디가 도대체 뭘 하겠다고 보인 겁니까? 70이 넘은 손학규 대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의 정치 연명이고 뭔가 마지막 여의도 정치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그 욕심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김관영 대표가 나이도 젊고 또 정치를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민주당에 입당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입당이 여의치 않습니까? 전북 군산에서 본인이 삼선 진입이 어렵습니까? 원래는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는 걸로 거의 우격다짐으로 지도부가 작심하고 한 표 차 통과를 시켰습니다. 장희찬 평론가는 이렇게 되면 신속 처리 법안 처리하다가 당이 신속하게 갈라지겠어요. 그렇죠.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이제 패스트 이별 열차를 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3분의 2 이상의 의원 동의를 받아야만 당론이 되는 것인데 네. 이것을 과반으로 할 것이냐 3분의 2로 할 것이냐 가지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과반으로 인정하고 표결을 했지만요. 네. 당초 이제 국민의당이나 손학규 지도부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올 걸로 봤습니다. 네. 반대표가 가장 많이 나와봤자 9표로 예상을 했는데 12대 11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당원권 정지가 당한 이현주 의원이 표를 행사했다면 부결이 되는 결과입니다.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결 한 표 차이로 당론을 정하는 거 참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결국에는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강제성이 있는 당론은 아니다. 그러나 네. 당의 전체적인 목소리라는 점을 인정했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강제성이 있는 당론이라면 지금 정개특위나 사개특위에 가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무조건 이 당의 명령을 따라서 패스트트랙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 강제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사개특위에 있는 오신환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반대하게 되면요. 패스트트랙 절차상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도 패스트트랙이 도태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진로를 동지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잖아요. 네. 이현주 의원도 사시에 탈당을 했지만 그렇죠. 탈당의 시계추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저는 결과적으로 이번 포결을 통해서 손학규 지도부나 김관영 원내대표가 당장은 과반의 표결을 얻어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른미래당의 분열에 싹을 더 틔우면서 잃은 게 더 많은 표결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장희찬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 패스트트랙 아직까지 여지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현주 의원을 보면 민주주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참담함을 표시하더라고요.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이분이 의원총회 그때는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하면서 마지막 편지라고 썼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기자회견을 하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나는 사람은요, 봄바람만 불어도 바람이 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현주 의원은 네. 이번에 이렇게 되길 바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차피 며칠 전부터 자유한국당으로 간다라고 이미 네. 불도장 찍고 예약까지 다 하고 표까지 끌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기회에 네. 어차피 지금 당원권 정지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자유롭게 네.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현주 의원이 나왔다고 해서 나머지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한꺼번에 집단 탈당을 하거나 이럴 것이냐. 제가 볼 땐 그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을 만든 주축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하고 지금 유승민 전 대표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를 굳이 따지자면 대주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있는 상황인데 대주주가 자기 주식 다 버리고 나갑니까? 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손학규 대표가 이 전문 경영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바른미래당 안에서
유승민 대표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네. 너무 뒤에 물러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치고받는 모습 그냥 지켜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좀 상처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당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점점 극화된다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수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성 있게 당을 앞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의총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이현주 의원의 표정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오늘 꽃분홍색 옷을 입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던 이현주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시겠는데요. 오전엔 마지막 편지, 오후에는 기자회견, 마치 수순 밟듯이 착착 탈당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을 빌미로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사실은 저는 탈당을 결심을 했지만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이 당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소임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제 본인은 참담하다고 하지만 패스트트랙, 그 야합을 붕괴한다면서 탈당하고 철새 비판을 받기 전에 이만한 타이밍이 없을 것 같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을 딱 때려준 그런 상황인 거죠. 숙려기간 끝. 그러니까 이혼도 요즘엔 이혼하려면 숙려기간이 필요한데 네. 숙려기간 동안 이제 그동안 이제 꽤 오랫동안 참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끝났고 숙려기간으로부터 해방돼서 이제 네. 자유롭게 일단은 이제 그 탈당을 한 거고요. 곧바로 또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게 되면 그거 역시 또 좀 명분이 좀 없죠. 그래서 그건 아마 또 조금 시간을 두고 네.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서 명분을 또 찾아서 네. 결국은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을 하지 않을까. 예, 조만간 그 부산 영도에서 뵙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장희철 평론가님, 이 우상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게 상반기 넘겨서 입당을 하면 공천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혼자 같이 오지 않고 몸값을 좀 올리면서 지금 바로 가는 방향을 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받으신다고 하시나요? 좀 궁금합니다. 근데 원유철 의원이 얼마 전 행사장에서 꽃가마를 준비하겠다고 네. 했는데 사실상 지금 원유철 의원이 한국당 내부에서 꽃가마를 만들 만한 입지를 가진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사법연수원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하지만 굳이 이현주 의원에게 지금 꽃가마를 만들어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들어오는 사람 문을 문전박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경쟁을 치러야 되겠죠. 지금 이현주 의원의 연고지로 알려진 영도 지역구에는 현재 한국당 당협위원장이 또 열심히 활동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현주 의원이 얼마나 경쟁력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사실상 네.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요. 같이 가고 싶었을 겁니다. 뭔가 당대당 통합 또는 보수 통합이라는 명분이 있어야만 본인의 공천권이나 지분을 약속받기가 훨씬 쉬운데요. 한 사람의 입장으로 100명이 넘는 당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약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현주 의원 앞에도 여전히 저는 가시밭길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패스트트랙까지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추인한 바른미래당에는 더 이상 남아있을 명분도 그리고 남아있어서 얻게 될 실익도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당장 한국당에 입당할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아마 외부에서 한국당을 지지하는 아마 범보수 세력과의 그런 연계 활동, 최근에 원윤철 의원 만났던 그런 출판 기념회 참석 등 그런 활동을 조금 더 하다가 본인이 지금 또 보수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기도 해요. 네. 그 연휴에 적정한 타이밍을 봐서 입당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하는 것만큼의 꽃길은 깔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꽃가마 태워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패스트트랙에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황교안 대표로서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목소리를 딱 내준. 게다가 바른미래당 일부를 지금 흡수 통합하고 싶은 심정이 좀 있는데 거기에 딱 물꼬를 터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꽃가마 안 태워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전 더 태워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네. 그럼 비박계는 어떠냐? 비박계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현주 의원이 입당하는 게 별로 불리하지 않아요. 친박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자기네랑 한때 바른정당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동질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박계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 의외로 이번에는 친박계와 비박계
어떻게 보면 만장일치로 꽃가마를 태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만 더 고려해야 될 게 있는 게 중앙정치 차원에서 저는 이종훈 평론가님 분석에 또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그 지역의 지역구 위원장이 지금 부산시당 위원장이자 여의도 연구원 원장으로 중책을 부여받고 있는 김세현 의원과 계속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서 네. 부산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 지분을 또 지역 정치에서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영도라는 지역이 네. 그렇게 만만하게 마음대로 열어줄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는 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 한국당 분들이 본다면 떡줄 사람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이현주 의원 발로 계속 태풍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라고 보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D-Day를 오늘로 잡은 듯이 이현주 의원의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말 자유한국당에서 이현주 의원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될까요? 김수환 평론가님.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미 환경이 다 조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미 갈 예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요. 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이 지금 거의 패스트트랙이 추임받고 있는 여야 4당이 이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장외투쟁도 하고 또 의회 쿠데타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쪽에서 이현주 의원이 온다고 하면 저는 바로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현주 의원은 지금 바른정당계 의원들하고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갔다가 국민의당 갔다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탈당파라고 하는 굴레도 지금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지금 탈당파 의원들이 다시 복귀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을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현주 의원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겠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당에 지금 힘을 보태고 패스트트랙 싸움에 더 합리성을 부여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저는 바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옷으로 정치 코드를 분석하는 거는 그렇게 깊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빨간색 옷을 자주 입으셨다가 오늘의 분홍색 옷은 따로 의도가 있어 보이시나요? 이종훈 평론가님? 좀 중간색을 선택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거보다는 역시 이제 네네. 계절을 좀 고려해서 네네. 그러지 않았을까. 또 너무 강렬한 색깔을 더군다나 붉은색을 썼다 이러면 네네. 오해받을 여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좀 애매모호한 색깔을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합의안 추인에 긴급 의총을 열어서요. 총력 투쟁을 예고를 했습니다. 아주 험한 말까지 나왔는데요. 결국 27일 장외로 뛰어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글쎄요, 저는 오늘 황교안 대표 방금 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던데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라는 말을 그렇게 여러 번 쓰는 걸로 봐서는 네. 손쉽게 국회로 복귀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마냥 편안하게 바라보기는 힘들어요. 네. 특히나 추경 통과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경에는 이제 경기 선제 대응도 있고 미세먼지 대책이나 3% 화재 피해 복구금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당이 국회로 안 들어온 상황에서 이 추경 통과가 쉬울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면서 특별히 당부한 법안 2가지가 탄력 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구조 이원화 법안입니다. 네. 이 법안 모두 다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개혁 입법을 통과하지 못하고 민생 입법 추경을 통과하지 못한 데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결국 국정을 운행하는 정부와 여당이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난맥을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은 어떻게 풀 것인가? 그 해법은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일 것인가? 이제 질문은 한국당에게도 주어지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점 같습니다.